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제가 오늘도 변호사 얘기 한번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민사 사건입니다. 민사 사건은요,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주로 이제 돈을 어떤 경제적 이익되는 범위를 침해했으니까 그걸 돌려달라. 그게 뭐 손해배상이 됐든 계약 불이행이 됐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의뢰인들이 오셔갖고요, 내가요, 이 돈만 변호사님이 받게 해주면, 혹은 저쪽에서 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돈만 안 주게 해주면 제가 반이라도 떼어줄게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뭐 남의 재산을 왜 반을 받겠어요. 약정금,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정해진 그 규칙에 의해서 약정을 하죠. 보통은 민사사건에서는 이제 약정금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착수금이라 그래서요. 처음에 내는 수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변호사님이 그렇게 수고를 해서 이긴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약정을 하죠. 몇 프로를 드리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기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변호사님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 이랬던 분들이 막상 이겨드리면 이게 좀 아까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요. 그런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법무법인하고 그 회사 대표가 와서 이제 위임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승소하면은 몇 프로를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근데 승소를 했대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뭐 몇십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승소를 했는데 이게 또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그 대표가 그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거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다. 그러니까 대표가 한 이 위임 계약은 무효다. 이러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그냥 있겠어요. 변호사들이 이제 또 소송을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 법원에서는 그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대표권의 제한인데 그 대표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에 공시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자에게 그 대표권의 제한을 갖고 대항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 약정한 수임료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여기에서요, 우리 그 법원에서 보여주신 의견은 뭐냐면은요,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설사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인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약속을 한 거는 첫째는 지키자. 그리고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 보수금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담당 변호사님에게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조금 그 보수금을 타협을 해주세요. 조금 감해주세요. 그러면 어지간한 변호사님들은 또 감해드리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안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도 끝까지 권리를 남의 권리 지켜주는 변호사가 자기 권리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끝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변호사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조금 재미있으시죠? 네. 이렇게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